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스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매츠. 어제 이제 그 더블 헤더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어제 경기가 연기가 되는데, 원래 매츠 선발이 맥일일 줄 알았는데 티드웰이라는 신인 선발을 1차전에 기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매츠의 선발 경기력이 많이 좀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분석을 할 때는 맥일이 패디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뭐 이닝을 많이는 못 먹어도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매치 쪽을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 티드웰이 나온 이상 이 친구는 보니까 메이저리그 첫 등판인데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자질 같은 것들이 제구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메이저리그 등판이 여지껏 없었었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볼넷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 지난 몇 년 동안 마이너리그 성적도 제구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도 마이너 5경기 동안 22이닝에 뭐 9볼넷이면 사실 볼넷이 마이너리그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방어율이 상당히 높고 삼재는 괜찮게 잡지만은 스토퍼는 있어 보이지만은 제구력에서 메이저리그 첫 경기 때 그런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난 세인트루이스의 패디는 제가 이 친구를 뭐 좋게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원래 매치 상대로 상대적이 좋지가 않지만은 이것들은 대부분 그 이제 크보 오기 전에 워싱턴 시절 안 좋을 때 그때 쌓아놓을 게 맞다고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제는 매치를 볼만 했다면은 선발이 바뀐 이상 저는 1차전에서 매치를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치에 빠따가 좀 무서운 게 보이긴 하죠. 매치가 최근에 5경기 동안 이제 홈런, 특히 홈런을 5경기 동안 13개를 치고 있어가지고, 물론 패디가 이렇게 홈런에 큰 약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긴 한데, 글쎄 저는 뭐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맥일보단 확실히 이 티드웰이라는 친구를 공략할 만할 것 같고, 얘가 뭐 얼마나 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공략을 좀 해줄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매치에 요즘에 빠따 생각하면 패디도 좀 괴롭힐만 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8.5 기준으로는 그냥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매치 쪽이 이런 지표 같은 거 보면은 OPS가 엄청나게 올랐다든지 오히려 불펜은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가 길어질수록 오바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과연 매치가 티드웰 이후에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츠버그 대 샌디에고 흰이랑 콜렉. 일단 콜렉이라는 친구도 문제점이 꽤 보이기는 하죠. 이제 작년에 이제 몇 번 메이저리그에 올라갔고 좀 던지긴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불펜 쪽으로 많이 나왔었고, 요즘에는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나름대로 조금 이제 이닝을 늘려 나가면서 선발 땜빵을 좀 투입하려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기록이 엄청 안 좋습니다. 8.05 정도로 안 좋았었고, 마지막 경기도 딱히 뭐 합격점을 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이 콜렉이라는 친구도 딱히 뭐 믿음은 크게 안 가서, 일단 샌디에고가 오늘은, 어제도 빠따가 사실 잘 터지다가 어제는 이제 좀 한번 4만타에 부진했었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피츠버그가 내일 뭐 희니가 나오지만은 그 이제 피츠버그의 팀 상태가 최근에 9경기 동안 2승밖에 없거든요. 이 와중에도 빠따는 잘 안 터지고 있고 이런데, 피츠버그 빠따도 그냥 이 콜렉이라는 선수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좀 공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앤드류 힐리는 제가 뭐 피안 타율이 272 정도로 그냥 봐줄만 한 것 같은데, 피장 타율이 너무 높아요. 22안타. 안타를 많이 맞은 건 아니지만은 그 안타 중에 이제 장타 비율이 꽤나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네. 젠더버가 치는 예상대로 거의 뭐 5할 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 글쎄 앤드류 힐리가 사실 올 시즌 내내 잘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잖아요. 뭐 컵스니까 상대가 워낙 빡세니까 4.2이닝 동안 피홈런 2방, 4실점 하고, 그 희니가 여태까지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게 또 바비비 굉장히 높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가 많이 따랐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구속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 경기도 희니가 이제 구속이 90마일을 못 찍더라고요. 평균 구속이. 희니도 시즌 초반에 나름대로 이런 좀 잘 나갔었지만은 직전 경기 부진한 것도 있고, 저기 희니가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샌디에고가 빠따가 참 좋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식었던 거,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지만, 이거는 구도상으로는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원래는 뭐 샌디에고가 오늘도 뭐 배당도 좋고 갈만한 팀인데, 글쎄 아무래도 선발에서 조금 꿀린다, 이게 거슬려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템파. 워렌이랑 브래들리 경기인데, 윌 워렌은 아마 양키스 선발 가운데서는 제일 좀 꿀리는 애처럼 보이죠. 안 그래도 작년보다 구속도 더 떨어졌는데, 뭐 간간히 뭐 잘 막아줄 때 있지만 그런 빈도가 높지는 않고 크게 뭐 합격점을 줄 만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6경기 동안 24이닝밖에 이닝을 많이 견디지도 못했고, 볼넷도 12개, 피안타 22개 이래갖고 너무 WHIP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윌 워렌은 사실 양키스에서 믿고 낼 만한 선발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도 가끔 뭐 5이닝 한 2실점 정도 이렇게 해줄 때가 있지만은,
그거를 믿고선 얘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지 브래들리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상대랑 좀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 파워 피처 스타일인데, 근데 올해는요 얘가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처음 뭐 등장을 했을 때는 그 이닝 대비 삼진 비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올해는 35이닝 동안 삼진이 지금 29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볼넷은 여전히 15개로 많은 편이고, 피안타도 뭐 거의 뭐 이닝에 준할 정도로 맡고 있어가지고 타지 브래들리라는 피칭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 타지 브래들리가 지난 이제 뭐 한 1, 2년 동안에도 데뷔하고 나서도 삼진은 잘 잡는데 딸이 세부 지표가 좋지는 않은 편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삼진이 일단은 개수가 적고 볼넷도 다른 시즌보다 좋지가 못하다. 포심이나 스플리터에 이런 뭐 헛스윙률 빈도도 지금 상당히 낮은 게 보이죠. 예년에 비해서는 파란색으로 좀 안 좋게 찍히고 있고, 이런 면에서 타지 브래들리의 강점이 올 시즌에는 사실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뭐 배럴 타구의 비율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좀 상승한 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막 믿을만한 수준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도 지금 그 이제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진짜 미쳐 있잖아요. 여태까지 보면 11홈런에다가 아마 타율은 이거보다 조금 낮긴 할 텐데 어쨌든 뭐 4할 타율을 보여주고 있고 OPS 1.3을 뚫고 있죠. 타지 브래들리는 이제 그 양키스 애들한테 275 정도로 조금 애매한 상태였었고요. 이 중에는 뭐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는 벤 라이스한테 약하다든지, 아래쪽에는 뭐 골슈, 오스캡 이런 애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멤버가 드러나더라고요. 뭐 에런 저지한테는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는 하는데 5타수 1안타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오늘은 양키스를 조금 조심하고 싶은 날인 것 같습니다. 선발이 일단은 좀 빡세고, 타지 브래들리를 뭐 칭찬할 건 많이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도 사실 빠따에서 막 아주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안타 개수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그 와중에도 템파베이가 사실은 얘네들도 빠따가 많이 식었는데, 저는 뭐 승리 가능성은 사실 뭐 양키스가 있어 보이지만은 배당도 그리 맛은 없고, 저는 뭐 한점차 게임이라든지 8.5 기준의 오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드려볼만 하지 않나. 근데 오바가 날라면은 이렇게 좀 투수 지표가 안 좋은 거를 빠따들이 조금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대 미네소타, 게럿 크로시에와 페덱입니다. 게럿 크로시에는 지금 보스턴 이적 이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화싹에서 2차 지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도 지금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직전 경기도 7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시애틀 같이 좀 빠따 분위기가 좋은 애들, 그런 애들 만나면 고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게럿 크로시에는 지금 뭐 삼진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는 볼넷만 조금 많은 거, 그거 말고는 별 탈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낼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고요. 그 크리스 페덱은 시즌 초반에 정말 안 좋다가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5이닝 정도를 한 1, 2실점으로 막아주곤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최근에 4경기 동안 2.25로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세라는 점이 있긴 한데, 이러다가도 페덱은 뭐 그냥 무너져도 안 이상하긴 합니다. 부상 전에 토미존 이후에 확실히 구속이 많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면모로 좀 안 좋은 게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제구 같은 것들이 약간 컨트롤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페덱은 저는 크로시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작아 보이네요. 이게 또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 그 빠따가 이제 뭐 카사스가 이제 시즌 아웃이 돼버린다든지, 생각보다 빠따가 잘 치고 있는 것에서 점수를 좀 못 낸다는 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12안타를 치고도 3점 내가지고 미네소타한테 뭐 져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글쎄 미네소타는 사실 빠따가 좀 균일하진 않아요. 시즌 초반에 정말 안 좋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올라온 편이긴 한데, 그냥 보스턴이 조금 더 잘 치는 팀처럼 보입니다. 보스턴의 빠따에다가 이 게럿 크로시의 이런 투수력에서 앞서는 부분들, 뭐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가 좌투수한테 상당히 좀 약하다든지 올 시즌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보스턴 쪽을 좀 더 신뢰할 만한 게임이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캔자, 깁슨이랑 로렌젠인데요. 카이 깁슨은 제가 지난번에 양키즈전에서 공 12개 만에 피홈런을 4방이나 맞으면서, 그리고 장타도 엄청 두드러 맞고 말 그대로 제한급이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까지 못한 애는 아니긴 해. 어느 팀을 가든 간에 뭐 미네소타나 볼티모어에서도 한 4, 5선발 정도, 그 정도로 견뎌줄 수 있고, 잘 긁히는 날에는 이닝도 뭐 한 7, 8이닝 먹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왔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 양키스전 등판이 이 볼티모어가 급하게 깁슨을 주워와서 급하게 선발로 땜빵을 한 건데, 그런 탓인지 준비가 조금 덜 된 모습이 있었나봐요. 3.2이닝 동안 피안타 11개에다가 피홈런 5방, 그냥 아주 개처받았었죠. 오늘 경기도 사실 깁슨이 걱정은 됩니다. 물론 뭐 지난번처럼 진짜 이렇게 뭐 제한급으로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뭐 믿고 갈 수는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켄자의 로렌제는 최근에 2경기 동안 6이닝 실점 경기를 2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콜로라도랑 템파 둘 다 빠따가 좀 안 좋을 때 그때 만난 거긴 하지만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켄자 온 다음에 1.57로 좋았었고, 뭐 불펜이나 선발 오가면서 다 잘했고, 그리고 올 시즌도 기록 자체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기는 해요.
나는 매번 그냥 로렌젠한테 엄청난 믿음까지는 없지만은 최근에 그래도 뭐 2년 전인가? 그때부터 뭐 디트로이트에서 올스타도 나가고 필라델피아 옮겨가지고 그래도 포스트시즌 맛도 보고 그래도 커리어 내내 봤을 때는 좀 늙음하게 빛을 보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큰 믿음은 별로 없기는 한데 깁슨이 못 믿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켄자를 보고 싶네요. 요즘에 바비투 주니어 말고는 다른 빠따들이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이켈 가르시아가 어제도 뭐 잘해주기도 하고 사이비 페이레즈도 이제 그 되게 빠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켄자가 요즘에 많이 이기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12경기 동안 뭐 10승 2패 팀적으로는 좋은 흐름 달리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는 빠따가 살아난 것들 그런 게 보인다. 물론 볼티모어가 얘네들도 빠따가 긁히는 날에는 폭발하는 날에는 무서운 면모가 있기는 해요. 어제처럼 좌한 상대로는 굉장히 못 친다지만은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OPS가 불을 뿜는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볼티모어는 이런 지표에도 최근에 10경기 중에 9.5 기준으로는 언더가 9번입니다. 그만큼 빠따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켄자는 요즘 들어서 오바가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빠따적으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투수 문제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볼티모어가 켄자한테 앞서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켄자가 지금 OPS 29등이긴 한데 이게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이길 때도 빠따를 잘 치지는 못해도 꾸역꾸역 이기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면이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깁슨을 조금 노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켄자 사이드에다가 오바 요즘에 오히려 켄자 빠따가 저는 볼티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있습니다. 보우덴 프란시스랑 바이비인데 자, 이 보우덴 프란시스는 참 문제가 좀 골머리를 앓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친구로 얘기를 할 때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포신 페스티벌이 플러스 15를 찍어가지고 시즌 후반부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7이닝을 먹으면서 방어율도 아주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 시즌에 기대가 많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런 그 스핀 수가 많이 떨어진 것들 작년에 포심이 2363 RPM이 그래도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올 시즌에는 분당 회전 수가 100번 가까이 떨어졌어요. 245가 찍히고 있거든요. 이런 스핀 수가 떨어졌다는 그거는 이제 구위의 하락을 의미를 하고 작년보다도 지금 구속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직전 경기를 보니까 이 구속이 나름대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올 시즌 평균 구속이 한 92.4마일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93.3마일로 작년 수준이 나왔어요. 근데 이날 구속이 회복을 했는데도 3이닝 동안 5피 홈런을 쳐맞았다. 물론 뭐 보스턴 빠따가 무서운 건 맞는데 근데 보우덴 프란시스가 3이닝 5피 홈런? 올 시즌에 지금 벌써 피 홈런이 11개거든요. 30.2이닝 동안 그냥 이 정도면은 믿지 못할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물론 뭐 지난번 경기가 너무 좀 유별난 걸 수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보우덴 프란시스는 작년 막바지에 보였던 그런 기대치를 충족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거기에는 이런 RPM 이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프란시스한테 큰 믿음은 없고요. 테너바이비는 요즘에 잘합니다. 한 2경기 동안 양키스한테 6이닝 2실점 빡센 상대들 잘한 거죠. 미네한테 7이닝 2실점으로 회복세긴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바이비가 클리블랜드에 이런 선발 부상이 많은 와중에 1선발이라고 했었고 되게 좋은 시즌을 보냈었죠. 3.47이면은 그 전에도 데뷔 시즌에 2.98 좋은 활약을 했는데 올 시즌은 지금 4.36으로 조금 안 좋아요. 특히나 얘도 33이닝 동안 피홈런이 9방이다. 근데 나는 바이비가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 2경기 동안 회복세인 건 맞지만은 홈이랑 원정 격차 사실 그동안의 활약을 봤을 때는 데뷔 시즌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조금 못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지금 홈에서 1.53, 원정 7.63. 물론 뭐 홈이나 원정이나 둘 다 뭐 3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표본이 굉장히 적기는 한데 글쎄 바이비가 원정 성적이 유독 몰아서 안 좋은 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경기인데 일단은 저는 선발에서는 그래도 요즘의 분위기가 좋은 바이비가 앞선다고 봅니다. 프란시스가 직전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가 요즘에 불펜이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뭐 여기는 뭐 클라스의 안 좋은 활약이라든지 헤링 같은 애들 쳐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경기가 길게 간다면은 뭐 오바도 조금 생각해볼만 하지만은 요즘에 토론토나 클리블랜드의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이 경기를 오바 건드리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저는 그냥 클리블랜드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 역시 어제 경기에서 이제 그 호세 라미레즈 조세호가 그 중간에 나갔잖아요. 중심 타자가 빠졌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별로 배팅하기 안 좋은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어슬레틱스 에드워드 카브레라와 시어스가 붙습니다. 네, 에드워드 카브레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얘는 그 재구정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시즌 방어도 7.23인데 첫 시즌 때 99.2이닝 동안 볼넷이 66개 작년에 96.1이닝 동안 볼넷이 50개 올 시즌 18.2이닝에 볼넷이 11개입니다. 커리어 BB9 9이닝당 볼넷이 5개나 되거든요. 9이닝 풀 경기를 뛰면 볼넷을 5개를 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홈런도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러다가도 종종 뭐 위기관리 능력 발동해가지고 한 뭐 5이닝에서 한 6이닝가량 한 2, 3실점으로 막아주고 그런 경기가 드문드문 있지만 사실 뭐 믿음을 크게 주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너무 못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좀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살짝 있는데 이 와중에 JP 시어스 지금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번 작년에 오클랜드 시절 때도 시어스가 오클랜드의 유일한 좀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홈이랑 원정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별로 안 좋고 원정에서는 잘해왔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데 지금 오히려 올 시즌 원정에서 2.19입니다. 물론 뭐 얼마 안 뛰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매년 이제 홈이랑 원정 대비 원정에서 좋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사실은 크게 털린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좀 못한 날에도 끼케야 뭐 한 4이닝 3실점 그 외에는 대부분 뭐 6이닝가량 먹어준다든지 6이닝 동안 뭐 한 3실점 해가지고 방울이 조금 안 좋다든지 뭐 그것뿐인데 최근에 3경기는 그냥 한 5, 6이닝 해가지고 되게 잘 막아주고 있죠. 글쎄 시어스는 나는 에드워드 카브레라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더 좋을 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마이애미의 조금 안 좋았던 흐름이 어제 이제 깨졌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카일 스타워스라는 선수의 활약이 있거든요. 카일 스타워스가 마이애미 타자들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19경기 굉장히 좀 이제 긴 기간 동안 타율이 3할 7푼 5리에다라고 4홈런에다가 뭐 17타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만큼 타점 생산력이 좋은 와중에 있다. 어제 뭐 어슬레키스는 메이스 밀러가 무너지기도 하고 마이애미는 이렇게 확실한 타점 생산 머신 이런 게 있다. 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발에서는 사실 시어스가 조금 앞서 보긴 하는데 빠따면에서 마이애미도 크게 뭐 떨어질 건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난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어느 한쪽의 선택지보다는 그냥 오바가 낫지 않을까.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그냥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고 마이애미도 좌한한테 약하지가 않아요. 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한점차 게임이라든지 마이애미의 좀 승리 가능성 그리고 뭐 오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경기 랑엘 수아레즈가 복귀 등판입니다. 제가 오늘 방지에도 이 복귀나 신인 선발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랑엘 수아레즈 올 시즌 첫 등판이고 작년에 전반기 때 랑엘 수아레즈가 엄청 났었죠. 처음 9경기 그 정도 구간에 랑엘 수아레즈가 거의 뭐 사이영에 도전할 정도로 잘했었는데 근데 이제 점차 좀 맞아 나갔고 그리고 풀시즌을 치르지도 못했어요. 부상이 좀 찾아왔었고 결국에는 3.37로 마무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작년은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3.88이면 잘했었고 랑엘 수아레즈는 이제 좀 그 좌타자들한테 굉장히 강하다든지 그리고 얘가 홈보다는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면모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여왔었어요. 옛날에 그냥 필라델피아 초기에도 불펜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선발 전업 이후에도 아주 좋았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은 조금 초반은 거르고 이제 복귀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이너리그 담금질은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슬슬 이닝을 올려나갔고 방어는 1.08에다가 랑엘 수아레즈다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통산 땅볼이 54.2%고 구사하는 구종들도 떨어지는 공들 땅볼 유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친구 역시 저는 일단 오늘 첫 경기니까 조금 믿음은 덜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에 당연하게도 선발 로테이션이 있을 만한 선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커리어 내내 좀 이제 정타 컨트롤 같은 것들 베럴타구나 하드히트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면모는 있지만은 그냥 올 시즌 활약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네요. 이닝 대비 뭐 피안타가 많다든지 피홈런도 커리어 대비 지금 수치상으로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이로드를 데리고 온 게 작년에도 별로 효과를 못 받고 올 시즌도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선발상으로는 랑엘 수아레즈가 올 시즌 데뷔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랑엘 수아레즈가 앞서는 면모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랑엘 수아레즈가 오늘 얼마나 긴 이닝을 뛸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은 사실 이게 애리조나도 기대 대비 지금 빠따가 많이 안 좋습니다. OPS가 지금 5등에 걸쳐 있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은 편이고 좌한 투수한테도 조금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좌투수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고 하죠. 올 시즌 평균적인 OPS보다도 더 좋다. 얘네들도 요즘에 그 7경기 동안 6승 1패로 많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이런 좀 불펜 구간 가면은 어려워진다는 게 있지만은 애리조나로 지금 시즌 초반에 아주 좋은 불펜이었던 마무리 저스틴 그 마르티네스가 못 나오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불펜 싸움 가면 뭐 필라델피아가 애리조나한테 크게 꿀릴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불펜도 회복세이기도 하고 이거는 선발이나 빠따 불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은 필라델피아가 앞서는 면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뭐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뭐 9.5나 줘가지고 오바를 살짝 생각 중인데 근데 이거 오바는요 랑엘 수아레즈가 쳐맞으면 오바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랑엘 수아레즈가 안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이기는 해요. 마이너리그 담금질이 괜찮았다. 원래부터 클래스가 있는 애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승 정도를 오히려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키 대 시컵 프레디 페랄타랑 이마나가가 붙습니다. 근데 난 이거 지금 시카고 컵스 빠따 진짜 좋거든요. 나도 매번 컵스 가가지고 이득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은 나는 컵스 조금 조심하고 싶어. 요즘에 뭐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이나 스즈키
컵스 바타 진짜 좋거든요. 이게 프레디 페랄타가 올 시즌도 하락이 나쁘진 않습니다. 통산 컵스한테 아주 강했습니다. 그 이제 통산 이제 오늘도 홈이잖아요. 미러키의 홈에서 프레디 페랄타가 컵스를 상대를 했을 때는 커리어 통산 9경기 동안 1.93, 삼진이 61개예요. 여기에는 얘가 이제 커리어 초반에 좀 불펜으로 나오고 그럴 때도 섞여 있는데 그 이제 선발로만 보면은 6경기 동안 52개, 6경기 동안 삼진 52개는 평균적으로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프레디 페랄타가 컵스한테 홈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컵스 애들한테 상대 전적이 피안타율이 171밖에 안 되고 장타도 많이 안 맞습니다. 이제 좀 주력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피트 크루 암스트롱을 거의 안 만나긴 했는데 다른 애들 뭐 댄스비 스완슨한테는 아주 그냥 강했었고 피안타를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이안 해반테도 26타수 2안타, 스즈키한테도 14타수 2안타. 니코 회너한테만 조금 안 좋은 면모도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니코 회너 말고는 그동안 페라타를 공략해온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카일 터커, 이번에 영입해온 카일 터커가 그래도 페랄타한테 강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긴 하지만 어쨌든 페랄타는 미러키 내에서는 당연히 1선발이고 이닝을 조금 아쉽게 먹긴 하지만 컵스한테 아주 강했었다. 이런 면모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만하가도요, 저는 이만하가 좋게 봐요. 그건 맞는데 사실 올 시즌도 피홈런이 적지는 않습니다. 39이닝 동안 7피홈런. 작년에 비해서도 이게 페이스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작년에 이제 그 173이닝 동안 볼넷이 28개였던 선수가 지금은 39이닝이 13개거든요. 지금 방어는 좋은데 작년만큼 사실 뭐 제구라든지 뭐 피홈런 이런 페이스 상으로는 조금 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 난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네. 작년에 이만하가는 미러키한테 원정 가가지고 4.1이닝 동안 피홈런 2방에다가 7실점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까 말했던 이제 페랄타가 컵스 상대로 좋은 기록들은 그동안에는 미러키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맹주였었고 올 시즌부터는 컵스가 많이 치고 오는 모양새잖아요. 그래갖고 그동안의 이런 그 일들과는 약간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페랄타는 확실히 컵스한테 강한 면모가 있고 이만하가는 뭐 잘하고는 있지 내용은 좋지만은 미러키한테 작년에 안 좋은 모습이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겹쳐 보이네요. 저는 확실한 거는 요즘에 컵스 진짜 뒤지게 잘 칩니다. 그거는 맞아. 컵스 지금 5경기 동안 홈런이 14개거든요. 진짜 잘 치고 있는데 나는 오늘은 조금 컵스를 사리고 싶어. 어찌 보면은 좀 막연한 살림이긴 하거든요. 컵스의 요즘 빠따는 그냥 페랄타한테 뭐 상대누기 어쨌든 간에 그냥 조져놓을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컵스의 승리를 볼 수는 있겠지만 한 점차 게임이나 뭐 오바 그런 쪽으로 좀 꺾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는 컵스가 페랄타라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미러키도 요즘에 좀 못 치거든요. 5경기 동안 뭐 8안타, 2안타, 5안타, 4안타, 3연패에다가 안 좋은 면모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선택하기보다는 오늘은 컵스를 조금 사리고 싶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싹 대 휴스턴 경기 브라이스 윌슨이랑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붙습니다. 야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 진짜 오랜만이네요. 얘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맥컬러스가 진짜 좋은 활약했었거든요. 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 너클 커브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때 이제 월드시리즈에서 이제 너클 커브 하나만으로 막 잠재우고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고점이 있지만은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아예 등판이 없었어요. 팔뚝 수술로 2년 동안 재활을 해가지고 아예 못 나왔었고 그나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향한 이런 좀 담금질을 하면서 기록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이닝까지 던지기도 하고 오늘 맥컬러스가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아예 메이저리그 투구가 없었었고 부상으로 고전을 많이 했다는 거. 옛날에는 너클커브 같은 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구속도 어떨지 모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맥컬러스를 선택하기 조금 까다로운 그런 매치처럼 보이긴 하네요. 안 그래도 좀 휴스턴이 어제는 헌터 브라운 나와가지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 전체를 봐도 헌터 브라운은 믿을만한 친구니까 그러면은 휴스턴을 선택하면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프레모 말데즈 걔가 나한테 졌잖아요. 화싹한테. 물론 화싹이 정말 핫바리 팀은 맞고 브라이스 윌슨도 작년에 미러키에서 보여줬던 그런 4, 5이닝가량 안정감 있게 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맥컬러스 등판을 2년 만에 복귀 투수를 좀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8.5 기준으로 어제도 그렇고 지금 휴스턴이 그 6경기 연속으로 오바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맥컬러스도 조금은 하자가 있어 보이는 거 얘가 뭐 예측이 안 되니까 브라이스 윌슨도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믿을만한 선택 아닌 걸로 보이죠. 오히려 화싹은 뭐 슈언 버크라든지
뭐 데이비스라든지 오히려 그냥 좀 신인 선발들이 나올 때가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브라이스 윌슨이 얼마나 긴 이닝을 먹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고 싶은 이 경기는 휴스턴이 맥컬러스 옛날에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부상으로 이제 나가리가 되기 전에도 안 좋은 면모도 노출하기도 했었고 맥컬러스를 믿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제이콥 디그룸이랑 에반스가 붙는데 에반스도 지난번 경기가 이제 데뷔 등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5이닝 2실점 정도로 뭐 스터프가 좋았다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지만은 시애틀이 보통 이렇게 신인 선발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금 조지 컵이나 로건 길버트 이런 애들이 누워 있어가지고 기회를 받은 거기는 한데 마이너리그에서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메이저리그 첫 등판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한번 에반스를 아주 뭐 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리그에서는 제구력 같은 거 좋았었다가 메이저리그 첫 등판 때 볼넷 3개 주고 그런 면모는 있었는데 피안타는 상당히 적게 맞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한 경기밖에 안 했을 뿐이지만은 아주 뭐 못 믿을 만한 그런 애처럼은 안 보이기는 하네요. 시애틀이 보통 워낙에 투수가 좋은 그런 팀이어가지고 함부로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난 에번스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텍사스 빠따로는 이런 친구조차 공략이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게 정말 크거든요. 단순하게 텍사스가 최근에 이제 한 11경기 동안 그 경기 중에 이제 한 번은 터지고 남은 경기들 이제 9경기가 2득점 이하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텍사스의 지금 빠따 생산력이 너무 개판이에요. 그 와중에 뭐 디그롬이 나온다. 디그롬이 뭐 직전 경기도 유이닝 동안 삼진 7개 잡고 그래도 조금 회복세에 있긴 합니다. 디그롬이나 모습을 최근 한 3경기 정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닝 소화에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빠따 차이. 어제는 시애틀이 생각보다 못해줬거든요. 어제 이제 그 패트릭 코빈 대 루이스 카티오 이 구도에서도 지금 패트릭 코빈이 의외로 텍사스 가서 굉장히 잘해요. 아무래도 그동안 꾸준히 보여왔던 거는 시애틀은 어제도 안타를 10개를 쳤습니다. 반대로 텍사스는 안타가 5개 뿐이었다. 그냥 지금 텍사스는 시애틀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빠다가 안 되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작 피더슨 같은 애들 왜 계속 쓰는지 모르겠고 시미어 완전히 나가리 됐고 아돌리스 가르시아나 초반에 잘해주는 뭐 조슈영 이런 애들 그냥 다 요즘에 안 좋아요. 그래서 코리 시거가 복귀하긴 했는데 나는 차라리 이거 시애틀 역배 보고 싶은데 그만큼 텍사스에 빠다가 저는 믿지 못한 상태다. 반대로 시애틀은 요즘에 홈런 페이스나 미쳤죠. 그냥 시애틀이 원래 이렇게까지 빠따가 좋은 팀은 아니었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잘하네요. 저는 한번 시애틀의 역배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 중인데 언더는 그냥 단순하게 텍사스가 못 쳐가지고 그래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 로건 웹이랑 마르케스가 붙는데요. 그냥 로건 웹은 일단 홈에서는 미친놈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원래부터 이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긴 하지만은 이닝도 무지막지하게 먹고 늘 홈런 같은 거 적게 맞고 이러고 있는데 올 시즌은 특히 여전히 홈런 같은 것들은 안 맞아. 한 개밖에 안 맞았거든요. 시즌 전체. 볼넷도 11개밖에 안 줬어요. 근데 탈삼진이 50개입니다. 원래 얘는 삼진을 그렇게 잘 잡는 애는 아니에요. 오히려 맞춰 잡는 땅볼 유도가 59%로 그런 선수인데 삼진 개수까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아주 무지막지하기도 하고 그냥 홈에서 웹은 믿을만한 친구라고 봐야 돼요. 이런 와중에 콜로라도랑 붙는다. 콜로라도의 마르케스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케스는 통산 얘가 뭐 한 2년간 쉬고 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록들을 아주 뭐 믿을만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들한테도 피안타율이 3, 4, 6에다가 여러가지 면모로 그냥 안 좋은 면모만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선발 투수 격차가 아주 크다고 봐야 되는 그런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로건 앱이 홈에서 콜로라도 애들을 상대를 했을 때는 통산 이제 7경기 동안 1.71 그냥 홈에서는 안 그래도 센데 콜로라도 애들 산에서 내려오면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71로 그냥 뚝배기를 팼었다. 그런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선발 차이만 봐도 샘프가 크게 앞서고 물론 지금 샘프 봤다가 그렇게 막 믿지 못할 시기잖아요. 그건 아쉬운데 그래도 해줘야 될 땐 해주는 모습도 있고 어제도 이제 체프먼의 말루 홈런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선발 격차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르케스 지금 상태로 내일 경기 갑자기 샘프 상태로 호투할 거다? 기록은 되게 안 좋게 찍히는데 상대 전적도 안 좋고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콜로라도 빠따가 갑자기 내일 웹한테 천지기회벽에 이런 빠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네요. 저는 샘플 사이즈로 좋게 보는 매치입니다. 자 다음 천사 대 디트로이트 경기 코아노비치랑 올슨이 붙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아노비치가 막판에 새끼 왜 이렇게 잘해 막 이 정도로 대단했었거든요. 처음에 콜업 했을 때는 별로 못하다가 두 번째 콜업 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잘했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도 코아노비치가 막판에 좀 잘했을 때도 이런 세부 지표로는 그렇게 막 칭찬할 만한 요건이 별로 없었어요. 배럴 타구를 잘 억제를 한다든지 제구력이 좋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나머지 뭐 삼진 비율이라든지 상대 타자를 속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제구도 안 좋고 배럴 타구도 많이 맞고 있고 이래갖고 그냥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록상으로도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안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한 것 같고, 그냥 뭐 지금 뭐 볼넷이라든지 뭐 피홈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년에 얘가 32이닝 동안 작년에 이제 65이닝 동안 피홈런 7개였는데 지금은 32이닝 만에 피홈런 6개입니다. 제구력도 이미 작년 수준을 넘었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장점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리즈 올스는 매번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매년 뭐 3점대 방어를 기대할 만합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스쿠발이랑 이제 요즘엔 KC 마이즈도 잘하고 있고 그 외의 선발들이 전부 다 좀 키워내고 있는 좀 그런 애들이라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리즈 올스는 국밥 같은 유형을 보이고 있다고 했었죠. 제가 저번에 국밥 투수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랬더니 그날 샌디에고한테 7.1이닝 동안 피안타 2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휴스턴한테 조금 맞긴 했는데 5.2이닝 3실점으로 뭐 봐줄만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투수 차이가 디트로이트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근데 뭐 카일 핸드릭스 대 잭 플레어티, 이 구도도 플레어티가 앞서는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잡았잖아. 그런 게 아쉽기는 한데 천사에는 올 시즌 이런 토케슨 같은 애들, 토케슨이 얘가 엄청나게 주목받던 전체 1픽 출신이죠. 작년에는 92게임 만에 15홈런을 달성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34경기 만에 15홈런을 달성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빠따 지금 빠따 대단하거든요. 어제는 홈런이 좀 적었지만은 제가 어제도 5경기 동안 홈런이 16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하나 쳤거든요. 그래서 6경기로 늘려보면 그냥 16개예요. 그 정도로 디트 빠따 훌륭하다. 천사구장도 나름대로 홈런이 잘 터지는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아노비치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홈런의 페이스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선발에서 디트가 많이 앞선다. 디트로이트가 천사에 비해서는 체급이 많이 우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천사는 지금 불펜이 5.02에서 6.60으로 크나큰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얼마 전에 이제 켈리 젠슨 나와가지고 디트로이트한테만 그 9이닝에 8실점 했었었죠. 그런 경기도 있어가지고 경기가 길게 가도 디트가 유리한 면이 있고, 디트가 어제는 빠다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정도 구도면은 디트로이트를 좋게 볼 만한 게임처럼 보입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워싱턴 경기, 닉 마르티네즈랑 맥켄지 고어가 붙는데 저는 맥켄지 고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의 삼진 페이스가 상당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삼진 59개.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그 K9 9이닝당 그 삼진 지표가 규정 이닝 투수들 중에는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시즌이고 뭐 피홈런이나 피안타, 볼넷 이런 면에서는 예년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얘는 원래 샌디에고 시절부터 굉장히 주목받던 유망주였었는데 작년에도 그래도 3.90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 출발이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맥켄지 유고는 믿을만하다고 보고 있고, 닉 마르티네즈 맨날 말하지만 그냥 샌디에고 때 원래 불펜으로 나오다가 롱릴리프로 나오다가 선발 전환하고 잘했었는데, 근데 올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제 142이닝 동안 볼넷이 18개 비정상적인 컨트롤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올 시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도 볼넷 같은 게 관리가 뭐 안 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작년이 너무 미친놈처럼 제구가 잘 된 거였었고 올 시즌에는 그 정도 면모는 아니다. 아무래도 워싱턴의 고어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반가울 만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는 양 팀의 빠따가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 어느 한쪽을 보기에도 빠따가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는 건데 고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워싱턴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생각보다 얘가 이런 성적에도 승리를 많이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도 따지고 보면은 안 좋았다가 회복세에 있기는 한데 저는 워싱턴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 경기 언더 보기 어렵거든요. 특히나 워싱턴이 불펜이 전체 꼴찌 수준이죠. 불펜 방어율이 거의 뭐 7.0에 달하는데 그나마 요즘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워싱턴 경기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워싱턴 승에다가 언더, 구어가 잘해주고 워싱턴 빠따 어제도 그랬었고 조금 뭐 해주길 바래 볼 텐데 구어가 상태가 좋아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는 안 보니만 못하지만은 뭐 얘기 정도는 해보고요. 역배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 있는데 브라이스 엘더랑 더스틴 메이. 브라이스 엘더는 제가 23년 그때 전반기 때는 정말 잘했다고 했었잖아요. 전반기 때는 방울이 2.97이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1점대 방울도 한 10경기까지는 끌고 갔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가장 좀 간만에 믿을만한 선발이 나왔나 이랬었는데 후반기에 개처망했고 작년에도 그냥 망했었죠. 그러다가 올 시즌에 갑자기 요즘에 나와가지고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이 실점, 콜로라도전 6이닝 3실점 쿠어스에서 최근에 두 경기는 그래도 조금 회복한 모습이 있기는 해. 나도 정확히 지금 얘를 뭐 진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 잘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피홈런도 초반에 많이 맞다가 최근에는 뭐 두 경기 동안 하나밖에 안 맞았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쨌든 엘더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요즘에는 그나마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좀 회복을 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만 하고요. 더스틴 메이는 올 시즌 이제 복귀 시즌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아예 못 뛰었었고 그 이제 수술 이후에 구속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구력도 안 좋아요. 지금 27이닝 동안 볼넷 12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피안타를 많이 안 맞는 유형이기도 하고, 얘는 그냥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공을 많이 던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닝 소화는 막 5이닝, 6이닝, 6이닝, 5이닝, 5.1이닝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도 되게 잘 막아주다가 6회 때 이닝 욕심을 부리다가 공을 많이 안 던졌으니까 6회까지 던지려고 했었는데 6회 때 무너졌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 또 이제 컵스전에서는 1회부터 무너지기도 하고, 더스틴 메이를 막 그렇게 엄청 믿을만 하진 않은데 저는 한 5이닝 정도는 좀 먹어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애틀랜타가 워낙에 좀 상위권 팀들 샌디에고나 다저스한테 전패거든요. 다저스랑 벌써 지금 아마 한 5번 붙었나? 그래갖고 전패예요. 그리고 애틀랜타 출신의 프레디 프리먼이 요즘에 미친놈이거든요. 8경기 동안 타율이 거의 뭐 4할 8푼에다가 출루도 엄청 나고 홈런 뭐 타점, 그냥 미친놈입니다. 프리먼이 지금 애틀랜타의 친정팀의 비수를 꼽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빠딱 차이가, 애틀랜타도 사실 좀 상승세였는데 다저스가 지금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올 시즌 뭐 맞대결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다저스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입니다. 원래부터 얘네가 이제 시리즈에 들어갈 때부터 애틀랜타도 사실은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6경기 동안 한 5승 1패 하고, 다저스는 계속해서 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지지난번 경기 그때 4안타밖에 못 쳤는데 겨우 이겼다면은, 어제는 또 이제 12안타에 2홈런으로 좀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어제도 슈벨렌바흐 대 사사키 이 구도면은 오히려 슈벨렌바흐가 조금 더 위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다저스 빠따가 슈벨렌바흐 쌈싸 먹었죠. 오히려 엘더라면은 그 전에 나왔던 그 슈벨렌바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 보여가지고, 저는 다저스를 뭐 좋게 볼 만한 게임이기도 한데 오바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9.5 기준이어도 둘 다 뭐 오바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다저스의 OPS가 요즘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도 보여갖고, 오바 같은 거 다저스 승도 보고는 싶은데, 배당 대비 누를 만한 정도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조금 피하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게임입니다 이것도요.